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몰리엘 선도 3편입니다. 좀 작네요. 몰리엘 선도 3편. 사실 몰리엘 선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냉동기를 나타내는 선도가 되는데 좀 한지 오래됐죠.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국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뭐 냉난방기든 냉동기든 우리가 어딘가의 온도를 낮추고 싶을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냉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고 어딘가로 열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온도로 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냉동기의 원리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 열이라는 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요, 우리가 여기다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장치를 냉동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 냉동기를 통해 우리가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열을 또 뺏어서 고온 부분으로 넘기는 게 냉동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냉동기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냉매를 순환시키게 되는데, 또는 브라인이라고도 하죠. 결국 우리가 이 냉동기에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냉동기는 A 냉동기는 1000kg이라는 냉매가 흐르고 있고, 어떤 냉동기는 10kg의 냉동기가 흐르는데, 어떤 게 성적이 좋은지,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냉매의 양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이 몰리엘 선도에서 1kg의 냉매가, 1g이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1kg의 냉매가, 즉 단위 유량이 흐르고 있을 때의 냉동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그 과정을 평가해서 어떠한 것을 살필 수 있는지 몰리엘 선도에서 간단한 계산 과정들을, 또 어떤 데이터 값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몰리엘 선도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고, 한쪽이 압력이고 한쪽이 엔탈피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포화 증기압선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가 액체, 기체, 액기체 이런 거 안 써도 이제 될 거예요. 1, 2편 보고 오셨다면 다 아실 거니까 계략적으로 일단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저도 워낙 안 그려가지고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모양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끝에 일자인 걸로 봐주세요. 여기.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압축이었고, 이건 이론적인 냉동 사이클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론적이기 때문에 단열 과정인 거고, 우리가 이쪽이 증발이 아니고 응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교축을 했고 이쪽으로 우리가 증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몰리엘 선도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압축기 전단부터 기준으로 하면 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압축기 흡입축을 A, 이 압축기 토출축을 B, 응축기 입구를 C, 응축기 토출구를 D, 그리고 여기 이제 관행된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해서 E, 그리고 교축구, 그러니까 팽창 밸브 입구인 거죠. 입구를 E, 팽창 밸브 토출구를 F라고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우리가 애초에 저번에는 제가 이렇게 냉동 사이클을 간단하게 그려서 어디가 A, B, C, D 이런 거 다 그려줬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리고 그냥 몰리엘 선도에서 A부터 F까지 값을 적고 기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 이러한 냉동 사이클을 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좀 복잡해졌네요. 여기서부터 요것까지가 응축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즉 우리가 방출하는 열량이 되고, 여기를 우리가 콘덴서가 방출하는 열량이라고 해서 QC라고 적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증발기에서 일하는 양은, 즉 우리가 실제로 냉동기가 흡수하는 열량인 거죠. 우리가 냉동 효과, 여기서는 냉동 맞죠? 1kg니까 냉동 효과가 되는 거고, 냉동 능력이 우리가 전체 냉매에 대한 냉동하는 능력인 거고, 냉동 효과는 1kg의 냉매가
흡수하는 열량을 냉동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증발기에서 하는 거니까 Q2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엔탈피로 읽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금 압축기에서 압축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외부에서 투입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 AW라고도 적고 W라고도 적는데 우리가 이거를 압축열의 압축일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냉장고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보통 냉장고 뒤에 밑에 숨어 있지만 여기 압축기가 있다고 봐볼게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코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 냉장고 안을 차갑게 만들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가 요 냉매로 열을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게 증발기잖아요. 증발기로 열을 흡수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색깔이 Q2라고 적는 냉동 효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열을 흡수해서 왔으면 순서를 제가 거꾸로 그렸군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압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 압축기가 한 일이 AW라고 하는 압축일의 열당량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가 어디선가 열을 버리고 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냉장고 뒤가 따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버리고 오는 게 우리가 요 응축기의 열량이 되는 거고 방출 열량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팽창 밸브를 거쳐서 이 지금 냉장고 안을 차갑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딱 봐도 얘는 이렇게 흡수 들어오는 거고 얘는 나가는 거였어요. 자, 우리는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걸 하나의 개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들어온 애들과 나가는 애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나가는 애는 지금 방출하는 열량인 응축 방열량이 되는 거고 얘는 결국 우리가 흡수하는 냉동 효과에다가 압축기에 투입되는 압축일의 열당량이 되는 거죠. 순서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또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교축, 응축, 증발, 압축인 걸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몰리의 선도를 고지 그대로 읽으면 깨끗하게 하나 복사해서 볼까요? 이런 과정들 A, B, C, D 이런 걸 좀 빼버리고 저 선은 잠시만요. 딱 이게 쳐다보기만 해도 지워지고 써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여기가 지금 PI 선도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압력 엔탈피 선도인데 우리가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좀 잘라서 보면 여기 지금 일단 압력을 먼저 읽을 수 있죠. 이 압력이 우리가 요 윗부분을 응축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축 압력이라고 해서 PC 또는 뭐 높은 압력이라고 해서 응축기가 압력이 높습니다. PH라고 적기도 하고 또 여기는 증발하는 압력이니까 PE 또는 PL이라고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압력이면서 온도선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부분, 요 지금 부분을 응축 온도, 요 밑에 증발기의 온도를 증발 온도라고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그대로 요 I선 엔탈피를 읽으면 증발기의 입구 엔탈피를 우리가 아까 여기가 F였죠? 근데 우리가 뭐 E로 적어도 되고 F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라 뭐 IF라고 적어보고 여기가 A였으니까 I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좀 길게 뽑아서 이 부분이 압축기의 토출축이었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으니까 IB가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흡입가스, 뭐 비체적 이런 거 보면 좋긴 한데 일단 머리가 아파지니까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알 수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요 응축기의 압력과 증발기의 압력은 결국 압축기 흡입 측의 압력과 압축기 토출 측의 압력과 똑같아요. 즉 우리가 요 지금 비율을 우리가 압축기가 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압축비라고 CR이라고 적습니다. 꼭 그냥 한글로 압축비라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압축비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우리가 결국 이 압축비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만했던 기체가 요만해지는 거잖아요. 원래 뭐 압축비가 낮으면 요만해지는 건데 더 작아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압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압축비가 크다는 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당연하죠. 이거는 압축 많이 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동력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압축기가 일을 하려면 윤활유 등이 있는데 너무 압축비가 높으면 윤활유가 뭐 탄화된다던가 열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꾸로 압축비가 너무 낮아도 안 좋지만 너무 높게 되면 우리가 최적 효율이 떨어져서 이거 왜 떨어지는지는 더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적계수라고 하는 열기관에서의 효율과 같은 개념의 또는 성능계수라고 하죠. 성능계수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압축비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압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압축이 필요한다면 우리는 뭐 이원 압축이라던가 다단 압축 등으로 이게 한 번에 많이 오르지 않도록 좀 잘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압축비를 봤다면 제일 기본적인 게 압축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증발기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Q2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응축기의 방열량이었고 여기서 여기의 엔탈피가 우리가 잘 안 보이시겠군요. 요 압축기가 한 1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응축기의 방열량은 증발기의 열 흡수량과 압축기가 한 1의 열당량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 하나씩 뜯어서 보자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요 Q2라는 녀석입니다. 즉 열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지금 냉동 사이클이라는 안에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은 이 Q2로 나타내는 건데 얘를 우리는 냉동 효과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냉매 1kg이 증발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열량 또는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Q는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게 좌표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죠. 그래서 Q는 IA 빼기 IF가 된다. 또는 뭐 I2라고 써도 상관없죠. 여기가 2고 여기가 F니까요. 뭐 F라고 쓸까요? 자, 그리고 요 압축기가 이를 얼마나 했는지 압축일의 열당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탈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열당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IB-IA가 되겠죠. 원래 첨자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크게 쓰니까 IA 그대로 쓰는 거고 그럼 거꾸로 합쳐서 우리가 응축기의 발열량 응축기 방열량 같은 경우에는 I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값이죠. IF. 혹시나 이게 수학적으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서 얘를 쓰지 않고 얘를 빼는 이유는 이 앞부분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만큼 빼주는 겁니다. 정말 혹시나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렇게 적어드렸고 이 값은 우리가 Q2 더하기 AW 즉 압축기의 일당량과 같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논리의 선도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능계수 또는 성적계수를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뭐 사이클에 따라서 성능계수를 보는 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동기라고 하면 효율을 논하지 않고 우리가 성능계수라는 우리가 coefficient performance, of performance를 살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보냐고 하면 저도 사실 명확한 근거를 찾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율이라는 건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백분율로 말하면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개념인데 우리가 COP라고 하는 건 100%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COP라는 개념 봐볼게요. 다시 이 개념 그림을 돌아와서 한 번 더 복사해서 아이고. 자, 우리는 결국 냉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냉방. 근데 물론 이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꾸로도 도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지금 입력이죠. 출력이죠. 우리가 효율이라는 개념은 입력분의 출력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출력을 나타냈는가가 효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OP라는 것도 개념은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입력한 건 요 AW죠. 우리가 압축기로 일을 했으니까 AW만큼의 열량이 들어갔을 거고 열당량이죠. 우리가 Q 이만큼의 냉동 효과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 1kg으로 살펴보게 된 거고 실제로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리가 전체 냉동 효과 1kg이 아니고 전체요. 전체의 냉동 효과를 우리가 축동력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냉동기라고만 살펴보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Q2만 출력이 되지만 우리가 히트펌프, 전기 히트펌프, 가스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계 때는 이 QC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써보면 얘가 냉방할 때, 쿨링할 때는 AW가 입력이고 QE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얘가 겨울에 난방을 한다고 하면 얘는 입력은 똑같이 압축기가 일하는데 응축기 방열량으로 그만큼 우리가 난방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 열만큼 더 열을 퍼주고 압축기도 열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써보면 아까 QC는 우리가 QE 플러스 AW였잖아요. 요거 약간 정리하면 1 플러스 AW분의 QE가 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태는 우리가 냉방할 때 형태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플러스 1이라는 게 붙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냉동기로 또는 히트펌프 등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운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냉방 시의 COP보다 항상 난방 시의 COP가 크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 1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가 여기를 냉방할 거고 여기로 열을 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열을 흡수해서 Q 이만큼 흡수해서 여기다 QC만큼 주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냥 못 주니까 우리가 이걸 주게 하기 위해서 AW라고 하는 압축기의 일량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방할 때는 여기서 빼내면 버리는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꾸로 난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실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압축기가 일을 하는데 얘도 열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 플러스 돼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만큼의 COP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공부용이지 자격증용이 아닌데 자격증 우리가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카르노 사이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르노 사이클은 실제로 이런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T2-T1분의 T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이제 COP 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주제 없이 좀 수업이 된 것 같은데 강의가 결국 우리가 이 몰리에르 선도에서 뭘 봐야 되는지 요 각각 어떤 것들이 요 수치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각각의 뭐 랭킹이든 뭐
이름도 잘 헷갈리네요. 사이클들 워낙 많아가지고 그 사이클들을 해석할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일 기본적인 사이클인 거라 나중에 가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걸 명확히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